네, 새로운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 ESG. SKCNC는 이러한 경영 방식을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올해 ESG 경영을 강화하였습니다. 과연 SKCNC의 진짜 속셈은 무엇인지, ESG란 도대체 무엇인지, 실제 주변 취준생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취합, 모든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 메타버스 인터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SKCNC의 송여진 수석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담당하고 계신 직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주식회사 CNC 송여진 수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SK 주식회사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 및 ESG 대외 평가 대응, 또 당사의 SK그룹 ESG 경영 지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 특히 SKCNC에서 기업 경영 방식으로 ESG에 집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무자가 아니라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관하여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ESG는 말 그대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말합니다. 특히 ESG 경영은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극대화하는 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평가기관 및 이니셔티브가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를 공통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이 사회 문제 관련 비즈 위기와 기회에 대응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는 그 결과를 기업의 가치평가, 투자에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의 업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SKCNC에서는 ESG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며 현재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ESG 경영은 기본적으로 사회와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과 페인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코비드19가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안전, 보건과 같은 사회 안전망 강화, 구성원 워라밸, 동반 성장 및 지역사회 지원과 같은 ESG 핵심 이슈 도출을 통한 이해관계자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중심의 환경 영역은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라는 내 외부 공감대가 있어 올해 환경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친환경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IT업 전체가 그간 환경에 대한 민감도는 낮았으나 이제 최근 들어 데이터 처리량의 급증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글로벌 통계에서는 항공 분야와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사를 포함한 SK그룹사는 아리백 이니셔티브에 국내 최초로 공식 가입을 하여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년에는 녹색요금제 입찰 참여 및 태양광 연료전지 등 자체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실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온실가스도 그렇고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으로 인한 문제도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저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요즘 페트병 라벨을 떼고 버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환경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기업 차원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응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석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궁금해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광범위한 업무 내용만큼 ESG를 통한 가치 창출과 변화가 어쩌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관련 프로젝트의 성과는 어떻게 공개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2021년은 이제 SK 주식회사 당사의 본격적인 ESG 경영의 원년으로 이해관계자 니즈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ESG 영역별 개선 과제를 도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투명하고 광범위한 ESG 정보 공개에 초점을 두었으나 금년부터는 도출한 ESG 핵심 이슈 항목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또 실행 방안과 함께 나름의 비전을 포함한 가칭 중장기 ES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를 상반기 내 발간될 SK 주식회사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SK는 역시 계획이 다 있었군요. 이번 연도 SK가 얼마나 ESG 경영에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핵심, 기업의 성장이죠. ESG 경영 실천이 기업 성장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ESG 경영의 작동 원리는 기업의 개선 활동과 정보 공개 활동을 종합하여 평가 기관이 이를 평가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면 기업이 다시 투자 유치나 우호적인 평판 확보로 이어져 나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ESG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과 함께 주가 등 실질적 기업 가치에 반영된다는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ESG 경영이 부가적 기업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되고 본연의 업과 연계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당사는 디지털 플랫폼과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DBLBM, 더블 버튼 라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며 이는 수년 전부터 주요 사업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저희 기업 성장의 기본 발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 경영이 단순히 부가적인 활동이 아니라 기업의 실제 사업과 연계하여 동반 성장하는 일석이조의 구조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성님이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ESG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좀 더 사소한 내용의 간단 질문 타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제 주변 실제 취준생들의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질문을 모아봤는데요. 생각나는 대로 편히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당 직무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은 회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네. 단점은 회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장점이고 단점인 거네요. 그러면 업무량이 좀 많은 편이라고 보면 될까요? 상대적으로 좀 파악해야 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하루 일정이 궁금합니다. 오전에 먼저 메일을 확인하고 메일 온 내용에 대해서 당일 해야 될 일에 이제 스케줄표를 작성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유관 조직이랑 미팅이나 전화 또는 급한 업무 처리 또는 또 보고서 작성 등 여러 요청 사항을 정리하고 나면 이제 퇴근 시간이 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당일 오전에 작성한 스케줄표는 이제 내일 다시 작성하게 되죠. 똑같이. 그러면 야근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건가요? 저희는 ESG를 하니까요.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무가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T 시스템 엔지니어로 입사를 해서 해당 직무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직무를 변경하지 않았으면 요즘 클라우드를 계속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럼 직무 변경에 대해서는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네. 네, 깊은 생각이 담겨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 대학교 전공과 직무가 완전히 일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좀 다릅니다. 대학교 때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실제로도 시스템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공과 과거의 타 업무 경험이 현재 ESG 업무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었는지 예시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ESG 업무를 하다 보면 실제로 사업적인 영역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IT 엔지니어나 또 전자공학을 전공했던 부분은 이제 ESG 업무와 사업적 부분과 연계하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타 직무 담당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에도 많은 이해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입사 이래 가장 보람찼던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이제 제작하여 발간하는데요. 그 지속가능 보고서 제작 총괄에 선배님과 또 제 이름이 함께 들어가서 SK 주식회사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딱 발간이 되었고 또 그게 최태원 회장님의 이제 의지를 담았다는 그런 뉴스 기사가 떴을 때 굉장히 보람찼습니다. 반면 힘들었던 순간은 그 뉴스 기사를 그 전날부터 밤새 일하고 보고서를 발간을 하느라 밤새 일하고 그 뉴스 기사를 보고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네요. 보람찬 순간 바로 다음에 이제 힘들었던 순간이 이어졌네요. 와, 지금 저 스스로도 살짝 상상을 해봤는데 생각만 해도 짜릿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부심도 많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정말 엄청난 경험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회사원으로서 SKCNC여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 많은데요.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특히 가장 저희 회사에서 좋은 점은 바로 좋은 사람들 그리고 존경할 수 있는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배우고 또 익힐 수 있다는 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좋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군요. 자, 벌써 아쉽게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만큼 중요한 질문으로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직무에 평소 관심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 콘텐츠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될 수많은 취준생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금쪽 같은 조언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ESG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SG는 사실 없던 용어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늘 기업의 주요 핵심 활동 영역이었고 또 과거 SK그룹이 강조했던 SV와도 또 결코 다른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좀 더 우리 구성원이 또 고객이 또 사회가 다양한 우리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ESG를 실천한다는 건 회사를 보다 좋은 회사로 만들어 나가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여러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 상황에서 공부도 또 취업 준비도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었는데요. 지금은 또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또 이해와 공감이 됩니다. 이 조언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 당시 열심히 듣고 또 힘을 냈던 노래가 있는데요. SES의 달리기라는 노래인데 지금은 정말 힘들지만 우리는 이미 시작했고 또 1등이 아니라도 최선을 다해 또 끝을 향해 달린다면 반드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잠시 감동 좀 받고 가겠습니다.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이러한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는 SK C&C의 ESG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SG 경영은 실제로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변화에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더욱 많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어 서로 상생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 수많은 취준생 여러분들도 꼭 취뽀에 성공해서 이 인터뷰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